네, 마지막으로 히든 챔피언 시간입니다. 이번 코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해드리는 히든 챔피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주식회사 이유박스의 김미리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회사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이유박스 주식회사 이유박스 대표 김미리 영양사입니다. 이유박스는 어린이와 가족의 건강 식습관 문화 선도 기업입니다. 간편하게 채소 섭취량을 높여주는 채소 간편식을 제조하고 맞춤 영양 큐레이션 간식 박스를 정기 배송해서 아이들의 간식부터 식사까지 전문 영양사에게 관리받을 수 있는 제품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에서 이웃박스의 대표이자 영양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애초에 영양사로 좀 활동을 하셨다가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사실은 영양사로 15년 이상 꽤 길게 근무를 네. 했고, 그럼 학교에 계셨던 건가요? 단체급식 영양사를 한 4년 정도 하다가 네. 우연한 계기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영양사를 하게 됐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식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편식 상담 영양사로 전환을 해서 한 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경력에 보니까 이제 지상파 유명한 방송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에서 이제 편식을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습관을 고쳐주는 자문위원으로 또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바른 식습관 연구소라는 것을 또 예전에 한번 창업을 했었어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편식 있는 아이들의 영양 상담,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부모님들 이제 영양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담해서 했었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아이들 많이 고쳐졌었나요?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식습관의 변화를 주게 되면은 안 먹던 음식도 먹게 되고, 예. 또 먹어볼 용기도 가지고,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됐었어요. 예, 뭔가 그런 사례가 고쳐진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검증이 된 것 같아서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와 관련한 건강 식문화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좀 있을까요? 이제 단체급식 영양사를 하다가 잠깐 있었던 곳이 이제 영어 체험마을이라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분리를 해서 생활하는 곳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분명히 영양사인데 계속 상담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뭘 안 먹는데 좀 따로 내줄 수 있느냐라든지 식단이 왜 이러냐, 우리 애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이제 상담 전화를 받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좀 도와주고 못 먹는 아이들을 좀 용기 내서 먹어볼 수 있게끔 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예. 네, 또 영양사, 또 저가 아이를 키우거든요. 네. 아이가 둘이 있는데 또 애들을 이렇게 또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니즈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표님의 아이들은 편식을 안 하겠네요. 첫째는 정말 제가 유난스럽게 키웠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상담을 하던 그런 내용을 다 저희 아이에게 접목을 시켜서 정말 유난을 떨어서 식습관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잘 먹어요. 전부 다. 못 먹는 것 없이 잘 먹는데, 이제 둘째는 첫째를 키우고 이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뜻대로 안 되죠. 예.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영양사로 이제 활동을 아무리 오래 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내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창업 초기에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먼저 직원들의 구성은 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양 상담을 하고 교육을 했을 때 만났던 분들이신데, 이제 육아나 이런 것들로 해서 경력이 단절된 그런 전문가 영양사 엄마들에게 일단 전화를 다 돌렸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선뜻 이제 아이들 일이고 또 저희들이 가장 잘 하던 일이다 보니까 선뜻 이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경력 단절 여성들과 함께 이제 시작을 했다. 더욱더 열의가 좀 넘쳤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다음에
돈이거든요. 그쵸. 예, 창업 초기에 이제 사실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을 좀 하셨는지요? 사실은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사업 계획서를 써서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정부 지원금을 이제 받아서 이제 자금이라든지 또 저희가 처음 창업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 멘토링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좋은 식단을 구성해서 집으로 이제 배달을 해주는 음, 도시락 서비스 같은 걸 하시는 음. 건 거죠? 지금 저희의 그 어떤 서비스 차별성이 좀 모델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채소 간편식을 저희들이 직접 개발 연구를 해서 제조해서 배송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간식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제 네. 그런 제품들을 저희 영양사들이 연령별로 맞춤 영양별로 선별을 해서 큐레이팅을 한 간식 박스를 이제 가정으로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 간식을 믿고 이제 먹일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예. 서비스. 또 하나는 저희가 영양사들이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과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습관 관련된 콘텐츠들을 이제 서비스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런 서비스, 이 식문화 관련 사업들이 이미 음. 시장에 좀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저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대기업들도 많고 이미 이런 유아식이라든지 이유식 시장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예. 네. 그래서 후발주자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음. 이제 글쎄요,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포화 상태가 아닌가 주변에서 좀 우려도 했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저희들을 믿어주신 이유는 이제 해외랑 국내의 이유식 시장이랑 유아식 시장이 굉장히 매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한 3년 정도. 예. 예, 그때 한 3년간 연평균 20% 정도씩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 유아식, 영유아식 네. 시장이.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저희는 1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 요리사, 위생사, 그리고 마케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조금 더 차별화되고 전문화되고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해줄 수 있겠다라고 네. 해서 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전문가 뒤늦게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육박스에 주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들의 주력 제품은 요리에 아주 간편하게 채소의 맛과 영양을 더해주는 이제 채소 간편식인 이유 페스토가 네. 주력 제품이에요. 이제 요 페스토는 이탈리아의 소스 페스토에서 저희들이 영감을 받아서 국내산 채소와 우리 아이들에게 꼭 먹이고 싶은 엄마들의 욕심이 담긴 채소들로 이제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예.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보관도 할 수 있고 휴대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동결 건조 기법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특허를 받았거든요. 아, 네. 특허까지 직접 받으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국내외 최초로 이런 채소 소스류를 동결 건조 기법으로 만들었던 특허와 뭐 레시피 특허를 받고 요걸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있는 페스토, 이유 페스토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진도 색감이 너무나 예쁘네요. 예, 네. 시금치가 있고 종류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시금치와 그러니까 표고버섯, 캐슈넛, 우엉과 멸치 그리고 뭐 케일과 사과 이렇게 다양한 라인들이 있고요. 지금 예. 보여지는 거는 동결 건조형이라서 상온 유통 제품인데 사실 저희가 첫 시작은 냉장 제품으로 했어요. 예. 네, 저희가 손수 냉장 제품으로 한 냉장 제품, 그다음에 저렇게 상온 제품, 냉동 제품 이렇게 세 가지로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동결 건조 기법을 도입을 하면 영양소 손실을 상당히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빛이라든지 열에 의해서 파괴되는 영양소 손실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볍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동결 건조 기법을 저희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예. 제품의 종류는 저렇게 세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요. 케일과 사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 말고 저희들이 이제 수제로 해서 프리미엄 라인인데 거기에는 뭐
시금치와 캐슈넛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한 것들이 더 있기는 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많군요. 사실 정말 요즘에 엄마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까다롭거든요. 예. 맞습니다. 까다로운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우리 아이가 먹는 음식은 더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건강을 생각해서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정말 저희 내부 찐 고객들, 정말 편식하는 어머님들이 저희 제품을 네.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안 먹으니까 찾을 수밖에 정말 없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네. 저절로 바이럴 마케팅이 돼요. 이게 사실 냉장 페스토를 처음 오픈을 했을 때는 이제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오픈을 했고, 근데 2200% 달성을 해서 네. 시장의 반응이 있구나. 네. 이게 시장 형성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고 이제 여러 개 좀 테스트를 좀 해본 다음에 냉장형도 만들고 그다음에 좀 소분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사이즈도 줄여보고 그렇게 다양하게 고객들의 니즈를 많이 반영해서 지금 나온 제품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뭐 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채소 안 먹는 아이가 먹는다. 네. 시금치를 우리 아이한테 해서 처음 먹어봤다. 네. 그다음에 뭐 브로콜리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다른 채소들도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런 민원이 반응들이 빗발치겠네요, 오히려. 네, 맞아요. 저희 애는 뭘 안 먹는데 그걸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이런 문의들도 많이 오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후기도 좋고 특히나 또 안 먹던 아이들이 먹는다고 하니까 만족도는 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기들을 봤을 때 또 대표로서 감동도 느끼고 자부심도 상당히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딱 이 제품으로 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엄마는 편하고 아이는 맛있다라는 네. 경험을 채소로 드리고 싶었어요. 네. 채소 요리 솔직히 몇 번이나 하세요? 너무 귀찮죠. 그죠. 예, 다듬고. 노력 대비 너무나 호응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네.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이런 간편식이 건강하게 나온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자가 알아서 찾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채소 편식이 가장 많고 채소 편식이 가장 많은 이유는 빈번하게 노출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들이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편하고 맛있고 빠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간편식들을 저희들이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2년 만에 소상공인에서 벤처로 성공을 하셨어요. 상당히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단기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좀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아주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자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냉장 제품 하나를 들고 이거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곳에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를 통해서 제품이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제품들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자동화도 됐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또 그만큼 판매량도 급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벤처까지 받게 된 거죠. 네. 언제 몇 년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2020년 7월에 시작을 했어요. 네, 저희 딱 사업이. 코로나 시즌이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3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벤처로까지 성공을 하셨군요. 예, 상당히 정말 단기간이었는데 중간에 분명히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거예요. 네. 데스밸리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저희의 사업 초기 모델은 사실 영양적인 간식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큐레이션을 해서 학원으로 가는 모델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을 가는 그 사이에 간식 공백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컵라면을 먹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하는 그게 것들이 가장 고민이었죠, 너무 싫어서 요즘에. 네. 네, 맞아요. 싫어서 그 간식 공백을 저희가 어떻게 메꿔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간식을 학원에다가 배달을 시켜주면 네. 아이들은 학원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보장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양사들이 영양학적으로 선별해서 보내주면은 이거야말로 국가를 위해서도 네.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B2C가 아니라 B2B로 B로. 학원하고 거래를 맞아요. 한다는 사실은 거죠? 그거였어요. 저희 예. 초기 모델.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애들이 학원에서 마스크를 쓰는 거죠. 벗을 수가 음식물을 없는 섭취를 거예요. 할 수가 네. 없죠. 네, 그래서 이게 B2B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거를 이 무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런 약간 위기 순간이 좀 있긴 했었죠. 네. 그래서 B2C로 바로 전환을 하신 건가요? 네, 이거를 학원으로 가면 안 되겠다. 네. 학원 집으로 보내자라고 해서 빨리 그거를 B2C로 바꿨는데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있어요. 학원에서 네. 쓸 수 있는 어플이 있어서 그거를 또 다 뜯어서 B2C로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조금 힘들긴 했었고 네. 그 작업을 하면서 약간의 공백 기간에 빨리 그러면 채소 간편식, 그러니까 집에서 식사로 할 수 있는 걸 빨리 개발하자라고 해서 이제 페스토를 피보팅을 조금 해가지고 페스토도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바로 전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순간적으로 그럴 때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좌절을 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표로서 멘탈 관리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 멘탈 관리요? 네.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무조건 될 거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되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그게 이제 대표님만의 위기 관리 방법인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네, 그 외에 또 항상 다른 게 또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네. 그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를 믿는다.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 네. 직원들? 네, 우리 팀들, 네. 우리 팀의 능력을 믿는다. 그런 거.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업을 네.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을 시키셨고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글쎄요, 장단점, 뭐 영양사하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대표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네. 대표인 나로서의 장단점은 어떻게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 자신이. 그래서 해볼 용기, 들을 용기, 그다음에 바꿀 용기 이런 용기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대표가 되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용기 있는 모습, 열정도 상당히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면 저희가 느끼거든요. 네. 예. 뜨거운 열정이 좀 부자죠. 느껴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문화 사회이니만큼 아무래도 철학도 좀 남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철학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희는 진짜 영양사들이고 진짜 엄마들로 만들어진 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가치는요. 아이들은 건강한 음식을 즐겁게 먹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치를 절대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 어른들이 영양 설계를 잘 해서 아이들에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정성 있게 연구하고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B2B로 하려다가 B2C로 바꾸셨잖아요. 네.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니까 엔데믹으로 바뀌었으니까 B2B 사업으로도 더 확장을 좀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예. 다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또 라인업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B2B 학원들을 다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학원에서도 우리 이제 아이들이 좀 건강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게끔 시간도 보장받고 장소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네. 하려고 합니다.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네. 제품의 수는 지금 혹시 이제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페스토 제품은 9종이 시중에 판매 중이고 지금 해외 수출을 위해서 3종을 개발 완료한 상태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버려지는 그런 채소들이라든지 못난이 채소들, 네. 어그리푸드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이제 지역이랑 같이 엮어서 계속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페스토는 그렇게 9종이 현재는 판매 중이고 그다음에 간식 라인은 뭐 큐레이션 간식 박스 종류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끙아 박스라고 해서 변비 해소 간식 박스부터 시작해서 네. 밸런스 박스, 뭐 키쑥쑥 박스, 그다음에 뭐 에너지 박스, 두뇌 박스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이제 저희들에게 어떤 저희가 아토피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구성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또 큐레이팅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말씀 중에 해외 수출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연구 개발까지 끝냈다라고 하셨는데 수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네. 기간에 이제 문제가 좀 있잖아요. 유통, 그런 부분도 소비기한. 다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소비기한 테스트도 완료가 됐고 이미 저희가 이태리 시장이 원래 페스토가 이태리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태리 시장에 한번 보부상을 통해서 살짝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원 시장에 가겠다. 네. 페스토로 쉽지 않은 가겠다. 결정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고 계신 거고 네, 그 외에 맞습니다. 또 이제 진출하실 때를 어딜 좀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그 동남아 일본에서도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예. 간편하기도 하고 또 케이푸드 열풍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태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미국 시장은 간편하니까 네. 많이들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쪽에 이제 바이어들도 계속 만나고 이제 미팅을 네. 추진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올해 저희의 사업 목표예요. 아, 올해가 이제 해외 해외. 글로벌로 이제 나아가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또 궁금한 것이 마케팅이거든요. B2C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도 쉽지가 않은데 전략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영양사들 위주로 이제 네. 구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마케팅은 전혀 다른 또 영역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되어서 판매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 이제는 B2B나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마케터를 새로 이제 인하우스로 마케터를 네. 고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마케팅 업체들과 이제 코워크를 해서 좀 같이 상생해 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오프라인 지점을 여는 계획도 있으신가요? 오프라인이라기보다는 팝업을 통해서 좀 고객들하고 좀 더 근처에 가깝게 가려고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반응이 좋으면 좋죠. 네. 반응이 좋으면 이제 오프라인까지 생기는 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주식회사 이웃박스가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영양 있는 것을 가장 간편하게 제공하는 것을 가장 잘 만드는 곳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바른 어린이 그리고 가족까지의 이런 식습관 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예. 그동안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벤처기업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한 말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창업이라는 거는 일단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거고 네.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정적이시고요. 긍정적이시고요. 네. 밝은 모습이 앞으로 이웃박스의 밝은 또 미래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주식회사 이웃박스 김미리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